반갑습니다. 저희는 정교한 신호 분석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드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바딧. 저는 대표 신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는 회사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보시죠. 자리에 앉아 있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알면 제가 좀 더 맞춤형으로 더 많은 소통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얘기 여쭤보면 축산 분야에 대한 것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좀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는 정보 관계자로 이 지자체나 또는 이런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셨다는 분들 손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목은 AI 시대 지속 가능한 축산, 행동 분석을 통한 정밀 사육으로부터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인복 교수님 제목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관통하는 단어도 기본과 비슷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AI 시대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더 나은 축산의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AI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되 그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축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 주셨던 부분들 보면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이 농가에서 나오기에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또 주시고 하신데요. 축산은 아무래도 고부가치인 산업이다 보니 농가에게 저희가 드려야 될 것은 정말 투자 대비 수익률이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농가에서 도입을 하고 실제로 활용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아까 말씀 주신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빈곤이라든지 또는 굶음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여성의 참여율이라든지 지구 환경을 위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개를 관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저희 파머스엔즈라는 솔루션의 이름을 보셔서 아실 것처럼 든든한 손을 농부들에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는 정밀한 움직임을 찾아내는 것에서 질병을 빨리 탐지해주고 재생산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정 탐지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먼저 드리면 미국에서 카메라 기반으로 팔 재활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재활의 단계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카고 재활의학병원이랑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또 구글에서 저를 영입을 하시겠다고 이런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전 회사 휴인우라는 한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저 회사의 CTO 자리를 제안받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스타트업계로 이제 발을 듣게 되었는데요. 심전도 신호,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이 심전도 신호를 기반으로 심장 질환을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는 피크도 중요하지만 여기 미세한 신호가 어떤 신호이고 여기서 무슨 양상인지까지 분석을 해야지 이게 심방의 문제나 심실의 문제나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쪽으로 가져오면서 가속도, 각속도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고 얼마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19년도에 축산 쪽에 계시는 연구소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송아지와 소에서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을 찾아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 가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축산의 시장에 저희가 뛰어들 만한 시장인지를 살펴봤고 남들은 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 신호들을 수집하면서 테스트해 본 결과 저희는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고 그 결과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제가 8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 월드뱅크와 함께 협력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축산연구소에서도 이런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요. 말만 많이 드렸지 어떤 솔루션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학 박사님들께서 제안하신 것 바로 송아지와 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축산이라는 것 저에게는 정말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비자였거든요. 그런데 축산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특히 선진국이 아니라 저개발국가 또는 저소득국가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은 여기에 삶이 달린 분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어떤 개체가 아픈지 또는 상태가 안 좋은지 혹시 아시겠는 분 있으신가요? 어려우시죠? 근데 이거는 사진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현장을 가셔서 직접 보셔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실제로는 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농부들은 소득을 잃게 되고 소들은 생명을 잃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걸 조금만 더 작게 표현하면은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기고 이 개체들이 단위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돈이나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불균형을 해결해주기 위해 저희는 파머스핸즈를 만들었습니다. 소의 전 주기입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시기들이 많죠. 학창 시절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특히 결혼을 누구랑 했는가 엄청 중요한 문제죠. 여기 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유를 만들어내는 저 시기 언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시키고 새끼를 만들어내서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기 때입니다. 여기서 폐사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13% 정도가 한국 평균이더라고요. 아프리카로 갔더니 3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윗세대로 가면은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거나 돌잔치를 크게 하는 그 현상이 아직도 여기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호주 뭐 다 합해도 없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모으면 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것은 정말 자산화할 수 있고 유통해서 쓰일 수 있고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물들을 다루고 농장 경영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ERP 시스템들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별 건강 상태나 얼마나 개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은 잘 못 담고 있습니다. 다른 ICT 장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보다는 외산이 더 유명합니다. 저희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산들에서도 이렇게 제품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아직 못하던 것 바로 미세한 움직임 분석입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재생산 사이클 보통 페도미터, 즉 만보계 같은 걸 붙여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면 오늘 발정 온 것 같은데 라고 알려주면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기반한 제품들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람 쪽에서 미세한 신호를 분석한 것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입각해서 저희는 사람을 거쳐 이렇게 축산까지 혁신을 만들어내는 미세한 움직임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 폐사율 잘하고 있는 농가가 5에서 10% 사이라 그러면 잘 못 키우고 있는 농가는 20% 넘는 농가들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일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돈으로 따져도 그렇지만 실제로 생산 사이클에서 개체 한 마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시 재생산을 해야지만 그 다음 후손을 이을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자녀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녀를 갖는 시기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차이가 50마리, 50일의 차이가 한국에서는 2천만 원 정도의 경영성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봤던 것은 본질입니다. 개체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것을 센서를 이용해서 폐사에 이르거나 긴 공태일에 이르지 않게 하루 중에 송아지는 어미젖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젖을 먹으면서 툭툭 모유선 자극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선 자극하는 이 행동도 얼마나 빈도인지 저희는 알아내고요. 사료 섭취는 얼마나 하며 반추는 얼마나 하는지 알아내면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적용 안 되는 기침을 몇 번 했는지까지 알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의해서 폐사하는 농가들 정말 많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 주실 때 축사 환경이 어떠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농가들 딱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 나는 곳들 있습니다. 거기서 호흡기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개체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알아내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사람도 감기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을 때 초기에 알아내면 조치 방법도 좀 더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성장, 질병과 관련된 행동을 파악하면서 정밀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용어는 어렵되 현장에서는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저희 센서, 목걸이형 센서를 통해 앱으로 적시에 알려주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나오는 저런 신호들이 저희가 실제 행동을 할 때 보고 있는 신호인데요. 발정 탐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승가, 올라타기는 몇 번 했냐, 기침 같은 경우에도 센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자리 점프나 옆 친구 장난치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만 진짜 이게 기침이라는 걸 분석해낼 수 있는 신호 처리 기술, 이것이 저희가 구현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문제가 있는 개체는 이렇게 쉽게 알림을 받고 반추랑 활력이 떨어진 애가 2015라는 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고 전날 대비 이렇게나 쭉쭉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마리 개체 중에서 결국 어느 개체가 문제가 있는지 쉽게 구분해내고 뭐 때문에 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는지를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알려줬더니 저희 한국에서도 농가 사장님들 하면 30대부터 70대, 8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그리고 이런 이모지들을 활용해서 알려주면서 카톡처럼 알림을 보내줬더니 농가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가 아픈지 여기서도 잘 모르던 것이 얘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디테일한 데이터와 함께요. 그러면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앙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농가 개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으로 농가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전반적인 축산의 환경들이 좋아지겠죠. 이러한 일로 한국에서는 현재 5,500마리 정도가 저희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폐사율이 평균 폐사율 13.2%에서 1%가 안 되는 폐사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400만 원이 넘는 개체들 700마리 정도 살렸으면 경제적 이득, 개인도 있지만 지역사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실을 많이 줄였겠습니까?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고기값을 비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유값을 비싸게 받는 것도 농가에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사료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 상황이 다시 좋아질 상황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손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저희가 크게 도와주는 영역인데요.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 13농가 200마리 이상을 지원하면서 평균 폐사율이 무려 32.6%였는데 10개월 만에 0.6%로 만들어내며 이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기적과 같다. 저희는 계속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다. 너희도 이제 개체들을 사람, 자녀처럼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신호를 분석하면서 저희는 AI 시대가 아주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잘 성립되어야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행동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는 라이트 GBM이라는 아주 가벼운 모델을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아주 잘 동작하도록 만들면서 저희는 이 일들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1100만 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는 90% 이상의 정확도로 이렇게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재현율, 그리고 정밀도로 분석한 F1 스코어는 95%를 넘습니다. 한 건이 엄마 젖을 한 번 먹는 게 한 건이라고 했을 때, 한 번 기침한 걸 한 건이라고 했을 때 5,100만 건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당연히 도움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발정 탐지를 위해서 언제가 수정시켜줘야 될지를 찾기 위해
활동량을 위주로 많이 했지만 반출까지 하고 있는 외국 이스라엘에서 유래되었던 그 제품들을 한국 농가에서는 가장 최고라고 쳐주십니다. 근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 실내 사육하면서 여러 마리가 돌아다니면은 다른 개체들도 영향받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적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승가, 추적행위뿐만 아니라 사료 섭취, 안기 시간까지 했더니 정확도를 아주 높게 올리면서 농가에서 수태율들이 93%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질병이 오게 되었을 때요. 로타나 크립토라는 이런 질병이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뚝 못 먹는 이런 구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생활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수의사를 불러요. 그러면은 수의사는 농장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빨리 부르지 그랬어요. 그럼 농장주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만 해도 잘 먹고 있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100분, 120분 이 정도 먹던 애가 10분, 20분밖에 안 먹었는데 실제 수의사는 혈당을 재보니 영양이 부족한 걸 알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10분, 20분을 먹고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저희는 없앨 수 있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큰 송아지나 큰 소, 비우구라고 하면은 한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기소다 같은 경우에도 입 닫음 현상으로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들 생깁니다. 특히 저희가 앞에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 고온 스트레스, 헉헉거리는 움직임도 보거든요. 지구온난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정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호흡기 같은 경우에 주사를 언제 놨을 때 빨리 낫느냐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리는 걸 보면 와 얘네는 질병을 빨리 알아내는구나 되게 효과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질병이 왔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나아졌다라는 결과를 아는 것이죠.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면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사율들이 낮아지고 증체 성적은 올라가고 우유 생산량은 개체별로 올라가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호흡기로 인해 폐사가 높은 농장이었습니다. 30% 정도 폐사하던 농장이었습니다. 기침을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5일, 7일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 콧물이 나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체온부터 먼저 됐으면 언제 알았을까요? 좀 뒤에 알았겠죠. 하지만 기침하는 증상부터 찾다 보니 저희는 이 앞에서부터 알려주니 지금은 그 농장에서 주사를 처음에 5번, 7번 맞아야 겨우 낫던 애들이 지금은 한두 번 만에 바로 나와서 얘네들이 일당 증체되는 성적에 영향 없이 아주 잘 회복하더라 라는 피드백들을 받습니다. 데이터 기반 확산 지원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400마리를 지원하면서 이걸 실제 필드에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를 더 해봤습니다. 저희가 알려주는 것 외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미젖이 부족한 개체들이 많습니다. 요즘 유전자 개량들이 워낙 잘 되고 그리고 수정란 이식도 하면서 아주 비싼 투자들을 하면서 좋은 개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런데 어미소의 전량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전량이 많게 개량된 게 아니다 보니 어미젖이 부족하면 얘네들은 유전 형질을 좋게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유전 형질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같이 준 것은 저희 시스템에 인공포유기를 같이 붙여서 어미젖이 부족한 개체들은 따로 빼서 인공포유기에서 젖을 주도록 만드는, 우유를 먹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증체 성적이 목표를 10%로 잡았었는데 23%의 증체 성적이 증가하더라고요. 이 수치는 기존의 몸무게가 증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이미 벌써 20kg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사율 같은 경우 기존에 10% 정도 폐사를 하고 있던 이 24개의 농장의 평균에서 76% 정도를 감소시킨 수치가 저 정도로 2.5%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CCTV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해외 방목하고 있는 개체들은 아예 접목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카메라로 할 때 저희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한 방에 6대를 설치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들을 했었는데 사각지대 생깁니다.
개체 식별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폼팩터로 우리가 사람에서 적용하던 미세한 신호 분석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선택했었던 것은 모기였습니다. 지금은 한 번 반추하고 개워낼 때 몇 번 심는지까지 저희는 알아내서 이 지표를 지금 미국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내 삽입형하는 센서도 있지만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농가 입장에서는 한 3개월만 쓰고 다른 애들 또 쓰고 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못 빼니 경제성이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했었던 것은 바로 핵심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잘 키워야지 송아지 성우가 잘 크는 것이죠. 학생들 교육 아무리 잘 시키려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줘봐야 좋은 선생님 아니고 좋은 부모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을 잘 인식 변화를 시켜야지 실제로 잘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농부들이 정밀 축산을 이용해서 잘 키울 수 있게 돕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든 축산물에 우리가 이렇게 잘 키운 농장입니다 라는 감사함의 가치를 더해줄 수 없을까, 프리미엄으로서. 그것이 저희가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한 마켓으로 새로운 밸류 에디드 된 시장들을 만들어주는 것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개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냐 저희가 다 알려주면서 농장주가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면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운 헬시한 것들을 소비하면서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죄책감 때문에 베지테리안 되신 분들도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해주는 곳들을 내가 사주게 되면은 이런 곳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이런 산업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밸류 체인으로 데려오게 되었을 때 또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홀푸드 마켓에서 애니멀 웰페어 단계가 몇 단계냐를 같이 표기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도 이렇게 더 높은 웰페어가 제공된 소입니다 라고 표현들 하지만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솔루션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스코틀랜드, 영국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 복지의 기준이라든지 탄소 중립의 넷제로 시장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같이 MOU 맞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가 있고요.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이 방목하는 환경에서도 이거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필드 테스트하면서 고도화시켰고,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홀스테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세계 가장 큰 낙농협회에서는 저희 걸 도입하면서 개체별로 지금 유생산성과 저희 거의 행동상 간의 상관관계를 또 분석하면서 같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나요? 이런 상태를 앱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상태가 고기로 치환이 된다면 이러한 품질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은 생산량 또는 같은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농가에서 같은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개체들이 어떻게 키워져서 출하될 것인지 전략들을 달리할 수 있겠죠. A그룹은 이제 출하시키면 되겠고 B그룹은 조금만 더 먹여서 조금만 더 잘 키워서 내보내자. C그룹은 지금 빨리 내보내서 현금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개체들로 다시 기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더 빨리 도축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더 많이 먹지만 잘 키워지지 못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되겠죠. 흔히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렇다고 표현합니다. 생산 효율성이들이 높을수록 단위 생산량당 만들어내는 메탄 발생량들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이윤을 창출해낼 거야 라는 사업체의 마인드보다는 원래 내가 하던 일이니까, 자연에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아프리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상위 90%가 하위 90%가 아니라 상위 10%가 잘 사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을 때 도입을 합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보수적인 산업에서는 이거 아무리 좋습니다라고 해도 보조금을 기다리시고요.
근데 옆 농가에서 이걸 도입했더니 이만큼 돈이 잘 벌리고 있어 하면은 도입하세요. 그게 보수적인 시장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0리터 우유 만들기 위해서 10마리 쓸래? 아니면 1마리 쓸래? 라는 이야기로 치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자의 문제도 있지만요. 실제로 표현형 타입,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세계 글로벌 연구자들이 말하기로 1대3 정도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부터 연구개발하고 검증한 시장을 바탕으로 지금 유럽 쪽 그리고 오세아니아 쪽도 확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는 미국 쪽의 최대 시장을 혁신해야지 실제로 축산에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미국에서 투자도 조금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프리카는 나중으로 봤었는데 22년도부터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프리카 시장 나중에 보시지 말고 지금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 실제로 케냐의 우유 가격이 농가가 받는 우유 가격이 뉴질랜드랑 미국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20% 30% 안으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농가에 기대지 않습니다. 월드뱅크나 게이츠 재단에서도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저희 걸 사용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100만 농부 프로젝트로 쫙 뿌려지게 되었을 때 저희의 이윤도 극대화될 수 있지만 실제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된 효율적인 축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서스테이너블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림, 그것을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저희가 하는 일은 실내 사육, 국내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방목하는 환경, 비육장 사육 형태로 확장하면서 건강관리와 발정 탐지, 아까 전에 박스 쳐드렸던 아주 중요한 학창시절과 아기 시절 그리고 결혼하는 시절 이때를 돌보는 것 같은 일로 저희는 핵심을 관통하면서 개체별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조치할 수 있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축산 AI 경진 대회에도 저희가 대상을 받으면서 현재는 케냐 같은 경우 한국의 과기부 그리고 축산부와 함께 차관실과 같이 미팅하면서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는 협의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밤 10시에는 또 세계를 대상으로 월드뱅크 웨비나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저희가 1000년 넘게 가축들을 저희를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잘해주는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해주는 일들이 농가의 수익과 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물복지 면적으로 보다 보니 농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는 쪽으로 바라봤었는데 저희가 보는 선은 이렇습니다. 개체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것이 결국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또 유통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주게 되었을 때 건강한 축산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한 초석을 측정 가능한 우리 파머스 엔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축산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농산, 수산 여러 군데에서도 이러한 원리로 본질을 관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정말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여기 오신 분들의 의식들 변화부터 주변에 퍼지게 되면 정말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신 있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